요거는 무슨 뜻인가 하니까 갑과 알 사이에 예컨대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받아 점유까지 하고 있는데 뭐는 안 하고 있다? 등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을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삼촌이한테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어머님이 계속 점유하고 경작하고 있는데 나중 보니까 등기는 여전히 삼촌 앞으로 됐더라. 이런 말 많죠?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등기, 우리 흔히 집문서, 땅문서만 넘어가면 부동산 물건이 변동됐어요. 대항요건주의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요 을을 많이 보호해 줍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먼저 갑의 지위와 을의 지위를 볼 수 있습니다. 갑과 을의 지위를 볼 때 먼저 소유권은 갑에게 있을까요? 을에게 있을까요? 즉, 이 경우 법률상 소유자는 갑일까요? 을일까요? 지금 이 두 사람 사이에 매매를 했죠. 매매는 186조입니까? 7조입니까? 186조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등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앞으로 안 됐으니까 소유권이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고? 갑에게 있습니다. 을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근데 소유권 유사 관습법상 물건을 인정한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자, 미등기 부동산을 매수해서 점유하는 자에게는 소유권 유사의 관습법상 물건을 인정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저렇게 자신있게 틀린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관습법상 물건은 분관밖에 없다니까. 분묘기재권과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외에는 없어. 그럼 어떤 말을 꼬시더라도 아니다 그래야 답을 해야 돼. 근데 벌써 눈빛이 흔들리잖아. 아이 글쎄한데 저거 줄까 말까? 여러분이 왜 줄까 말까 그렇게 결정합니까? 책을 배웠으면 배운 대로 하면 되지. 분관 외에는 안 된다니까. 분묘기재권과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외에는 뭘 안 된다고? 관습법상 물건 인정? 아니죠. 관습법상 물건 두 개밖에 없다니까. 근데 그럴싸하게 말하면 여러분 틀려버린다니까. 왜 그러냐? 그걸 생각해야 되지. 왜 내 말을 듣느냐고. 그거 아는 겁니다. 을은 전혀 소유권 없습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고? 갑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 A가 나타나서 사용을 방해하면 소유권에 관한 방해 제거는 누구만 한다? 갑이 할 수 있습니다. 을은 소유권에 관한 방해 제거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이 소유권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다만 을은 목적물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에 관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는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점유권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점유권에 관한 방해 제거를 청구해야 되지 소유권에 관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에 관해서 안 되고 점유권에 관해서 방해 제거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 갑에게 평소에 돈을 빌려준 A가 있어요. 요 채권자가 요 부동산을 강제 집행합니다. 채권자가 이 부동산을 강제 집행할 경우 강제 경매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을은 왜 내 부동산을 강제 집행합니까? 라고 제3자 이의소 제기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왜냐고?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다? 갑입니다. 을은 아무 권리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여전히 누가 소유자라고? 매도인 갑이 소유자입니다. 자, 그래서 권리관계 1번 소유권 부정 보십시오. 법률상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다? 매도인이다. 그럴 때 2번 미등기 무효가 건물의 양수인하도 이전 등기를 받지 않는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 유사의 관습법상 물건이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그런 거 없습니다. 따라서 3번 제3자가 방해하면 직접 소유권에 관한 방해 정권은 을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다음에 양도인이란 강제 집행 시 제3자 이의소 제기할 수 없고 이 부동산이 갑이 파산했다. 그럴 때 을은 별채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별채권이란 이 부동산은 내 것이니까 제게 주십시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을은 걸린 권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고? 그럼 을은 소유권에 관한 권리 행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물어봅니다. 토지가 아니고 건물입니다. 상가를 매매했어요. 자, 상가 월세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나옵니다. 이 상가 월세는 을이 가져올까요? 갑이 가져올까요? 그럼 노래 보다가 갑 아니면 을이겠지. 딱 이러다가
을 해보다가 안 되면 뭐라고? 그럼 그 둘 중에 하나지. 답이지. 그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갑놀이보다 안 되면 을 노려보고 뭐 그럼 여기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냥 찍는 게 아니고 내가 배웠던 걸 뭐 그걸 해야 되지. 그냥 막 감정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 부동산 매매할 때 내가 과실기속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온다 했잖아. 과실은 인도에서 많이 나온다 안 그랬어요? 그럼 인도 받아서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과실기속권은 너한테 있다? 은행이 있지. 이게 조합 문제로 얘기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 을은 점유권도 있고 뭐도 있다? 과실수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실수취권은 여전히 을에게 있습니다. 이게 조합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곳이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점유자로서 보호되어 있죠. 점유권에 의한 방해외적 지원권, 과실수취권은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이 을이 갖고 있는 등기청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청권 있죠. 대금 다수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청권이 있을 겁니다. 이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채권적 청권이죠. 분명히 채권적 청권입니다. 소멸세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리지 않습니까? 매수인이 인도받아 뭐하고 있으니까 점유하는 경우는 소멸세 걸리지를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을이 자기가 이걸 다시 처분했어요. 처분해서 점유를 누구한테 이전해 줬느냐? 병에게 승계시켜 줬어요. 이제 점유를 누가 갖고 있다고? 병이 가집니다. 그럼 이제 을은 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이 을은 지금 점유가 상실됐어요. 그럴 때 이 을이 갑인데 갖고 있는 이 등기청구는 여전히 소멸세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을이 점유한 동안 소멸세 걸리지 않는데 점유가 상실됐잖아. 병에게 점유를 승계시켜 줬습니다. 이 을이 갖고 있는 등기청구는 소멸세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자, 이 을은 지금 갑과 매매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받기 전에 점유를 병에게 승계시켜 줬다니까. 그렇다 을은 여전히 갑에게 돈을 줬으니까 소유권 이전 받아야 되겠죠. 그 등기청권이 소멸세 걸리냐 안 걸리냐 지금 그걸 보는 겁니다. 지금 방금 인도받아 점유하는 경우는 소멸세 걸리지 않는다 했죠. 근데 이 매수인이 직접 점유하지 않고 이를 처분해서 제3자에게 점유를 승계시켜 줬어요. 처분해서 점유를 승계시켜 줬습니다. 그러더라도 소멸세 걸리지 않습니다. 을이 직접 점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처분해서 점유를 승계시켜 주더라도 소멸세 걸리지를 않습니다. 이 둘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잘 물어봅니다. 매수인이 인도받아 등기하는 경우, 자, 매수인 인도받아 점유하는 경우 플러스 점유해서 처분을 하더라도 소멸세 걸리지를 않습니다. 자,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했죠. 그럴 때 갑이 딱 보니까 점유는 지금 누구 하고 있습니까? 병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갑이 그런 거죠. 내가 소유자인데 당신이 왜 내 소유를 점유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해서 반환청구를 행사하는 겁니다. 분명히 소유자는 갑이 맞아요. 반환청구를 행사하거나 아니면 방해 제거를 청구하거나 이렇게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플러스 당신이 왜 내 토지를 점유하느냐? 그동안 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법입니다. 예, 기출문제 보면 요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소유권에 관한 반환청구는 점유할 정당한 권한자에게는 행사하면 아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요 사람한테 보지 말고 이 두 사람한테 봐봐요. 지금 소유자는 여전히 누굽니까? 갑인데 지금 점유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을이 점유하고 있다 봤을 때. 근데 갑이 을에게 말하기를 내가 소유자인데 당신이 왜 점유하냐 돌려달라 그러면 을은 삽들게 안 들게. 부동산 매매하고 나서 지금 매도인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돌려달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감정적으로 안 되겠죠. 근데 그건 감정적으로 우리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되고 판례가 말하기를 부동산 매매 계약하면 매수인은 등기 받기 전이라도 그 매매 목적물을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그래요. 부동산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을 뭐 할 권리가 있다고?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이걸 줄여서 뭐라 하냐면 점용권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런다고? 네, 부동산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을
점유 사용할 권리, 점유권이 있다 그래요. 이 점유권도 점유할 정당 권한으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어른 점유할 정당 권한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 점유권을 누구한테 승계시켜 줬습니까? 그럼 병도 점유할 정당 권한이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점유할 정당 권한 자에게는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없고, 점유할 정당 권한이 있으니까 부당이득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되고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1번을 봅니다. 4번의 1번. 매수인은 부동산을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그 매수인으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도 방금 말했던 점유할 정당 권리를 그대로 승계했죠? 했으니까 이 병에게도 이런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얼마나 오지선당 내기 좋습니까? 자, 그래서 채권적 청구이지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처분하더라도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비록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지만, 가백이 있지만 이 병을 상대로 돌려달라 할 수도 없고 사용익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삼촌한테 부동산을 매수하고 10년, 20년간 등기 안 했다. 그러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그리고 그동안에 점유했던 이익을 삼촌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 얼마나 분쟁이 많겠습니까? 이게 그 내용입니다. 이게 부동산 매수인이 갖고 있는 권리입니다.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기로 문제 보십시오. 이게 우리 시험에 바로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자, 문제 읽어보니까 건물을 매수해서 대금을 완납했는데 인도받아 뭐하고 있다? 등기 수료는 교부받았지만 아직 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자는 여전히 누굽니까? 가위 소유자죠. 그래서 가백에 돈 빌려주는 채권자가 건물에 강제 집행합니다. 그럴 때 어른, 내 부동산을 왜 강제 집행합니까? 이의 제기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가백이 있는 겁니다. 자, 2번 X 건물로 인해서 요 2번 말고 3번을 보십시오. X 건물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어른, 점유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소유권은 주장 못하지만 뭔 할 수 있다? 점유권은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점유권에 의해서는 주장할 수 있다. 4번 건물 과실은 누가 취득한다? 예? 을이 취득합니다. 인도받아 점유했으니까 을이 과실을 취득합니다. 5번 을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는 정에 대해서 답은 소유권에 관해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이 몇 번이라고? 5번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단독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것이고,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오지선당 나오는 것도 있고, 요게 조금씩 나오고 요게 조금씩 나오고 조금씩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분할에 나오니까 여기 있는 것은 무조건 다 암기하고 들어가야 돼요.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지, 요거는 시효체득이 소멸시효 걸리냐 안 걸리냐 시험이 나오고, 요거는 물권적 청구를 할 때 굉장히 잘 나옵니다. 물권적 청구를 할 때 문항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제가 독립돼서 시험에 안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문항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지입니다. 다음번에 제가 박생 문제를 만들 겁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답 안 나오게 만들 겁니다. 자, 박생 문제로 하면 다 죽습니다.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자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들키면 안 됩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이겁니다. 갑의 부동산을 을이 매수합니다. 그래서 매수해서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다시 병에게 또 매매합니다. 우리 흔히 이걸 전매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매할 때 미등기 전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실사에서는 뭘 한다고? 미등기 전매 이렇게 하는데, 결국 미등기 전매한다는 거는 을 앞으로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등기가 누 앞으로 넘어간다는 겁니까? 결국은. 예?
병 앞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갑에서 병 앞으로 바로 등기가 넘어갑니다. 을 앞으로 된 등기를 생략했죠. 이걸 뭐라고? 중간 생략 등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가 되면 이 을은 취득세, 등록세 낸다 안 낸다? 양도소득세 안 냅니다. 쌤 좋습니다. 그래서 자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중간 생략 등기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강행 규정 중에서도 무슨 규정이다? 오늘 했잖아.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처벌받는 것은 변론하고 이 계약 자체는 유효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니까 자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유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간 생략 등기간에 뭐가 있으면 된다? 합의가 있으면 돼요. 중간 생략 등기가 합의가 있으면 됩니다. 이때 합의는 전원합의, 순차합의 다 가능합니다. 명시, 묵시 다 가능합니다. 명시, 묵시 가능하다. 두 번째, 합의 안 했어요. 합의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병역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이미 등기가 됐습니다. 이럴 때는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미 등기됐을 때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 등기는 유효입니다. 이미 등기됐을 때는 유효입니다. 바트 단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무조건 뭐라고? 무효입니다. 자, 이 무효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확정 무효입니다. 어떨 때까지 되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 중간 생략 등기 없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미 돼버렸어요. 이미 됐다 할지라도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방금 제가 무효라고 그랬죠. 이미 등기됐다 할지라도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만일 누가 앞으로 등기됐다? 병 앞으로 등기가 됐다 할지라도 이 등기는 뭐라고? 무효입니다. 두 번째, 갑, 병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합의한 다음에 등기됐습니다. 이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합의가 돼도 무효라고 그랬어요. 자, 문제는 이제 갑과 병 사이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뭘 받았다? 허가 받아서 등기했습니다. 이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갑과 병 사이에 허가 받아서 중간 생략 등기했습니다.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오지선당이 아니고 이지라니까 유효다? 무효다? 그걸 답을 못합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고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죠. 어떻게 고치든 다 뭐라고? 무효입니다. 설사 뭘 받았다 할지라도 허가받아 등기하라도 무효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허가받아 등기도 무효인데 다른 게 유효가 될 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2번 유효 요건은 이미 중간 생략 등기된 것은 유효라 그랬죠. 2번에 1번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등기됐을 때는. 그러나 아파트 2번처럼 뭐가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뭘 받아 할지라도 빚을 쳤잖아. 허가받아 등기하더라도 뭐라고? 무효입니다. 이때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무슨 무효? 확정 무효입니다. 확정 무효. 확정 무효입니다. 확정 무효. 자, 그래서 보십시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전매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중간 생략 등기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럴 때 이 병은 중간자를 대의해서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대의한다는 것은 이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권이 있을 때 대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방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때 뭐라고? 확정 무효입니다. 대의도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화살 표시 보십시오. 대의 행사할 수도 없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양 당사자의 허가 신청 협력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나 중간 생략 등기하면 허가 신청 협력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왜 안 생기게? 계약이 뭐니까? 무효니까 안 됩니다. 유동적 무효일 때 허가 신청 협력 의무가 생기지. 이건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확정무효입니다. 자, 이거 다 필요 없고 다시 봅니다. 토지거래 중간 생략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토지거래 허가란 말 딱 나오죠. 그럼 무조건 무효하고 무효입니다. 그 중간에 절대 읽어갖고 시키지 말고 그냥 무효입니다. 그것도 그냥 무효고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확정 무효입니다. 따라서 허가 신청 협력 뭐 이런 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혀 발생 안 합니다. 내가 분명히 안 된다 그랬다. 토지거래 허가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지우는 게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무조건 안 됩니다. 허가 받더라도 무효인데 다른 건 뭘 말하겠습니까? 자, 이제 문제되는 것 등기 청구권입니다. 그럴 때 그러면 등기를 해주면 괜찮은데 등기를 안 해줍니다. 안 해줄 때 최종 등기 명인이 최초 등기인에게 나에게 등기해달라고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병이 누굴 찾아가서 감옥에 가서 나한테 등기해 주세요. 이렇게 등기 청구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증거증정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으면 안 쓰겠지. 똥치지 마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 버렸어. 왜 이렇게 복잡해 이게? 전원어사 합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뭐가 있으면 된다고? 전원어사 합치 있으면 가능해요. 전원의사 합치가 있으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원의사 합치는 순차 합치도 가능한데 단 반드시 누구와 누구 사이 합의가 있어야 된다. 갑과 병 사이 합의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갑과 병 사이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갑과 을과 병 사이만 합의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반드시 누구와 누구 사이 합의가 있어야 된다. 갑과 병 사이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원어사 합치 나오죠. 최종 양도인과 중간자 사이만 합의가 있어서는 안 되고 최초와 최종 양수인 사이도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if 합의가 없다. 합의가 없으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직접 등기 청구 못하면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을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병은 을에게만 청구하니까 병은 을이 갖고 있는 권리를 대의해서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은 누굴 대의해서 을을 대의해서 갑에게 가서 먼저 을 앞으로 등기할 것을 청구하고 다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할 것을 청구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또 어려운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자, 봅니다. 을과 갑 사이에 매매했습니다. 그러면 이 을이 대금을 다 줬으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맞습니까?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그럼 결국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란 뭐가 생겼다? 채권이 발생한 겁니다. 그럴 때 이 을이 요 자기가 갖고 있는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병에게 딱 양도를 하는 겁니다. 병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을은 병은 을로부터 뭘 양도받았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라는 채권을 양도받았어요. 그러자 병이 갑을 찾아갑니다. 자, 을이 당신에게 갖고 있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내가 양수받았다. 마치 내가 이분한테 빌린 돈 채권을 이 사람한테 양도한 겁니다. 이 사람이 돈 직접 달라는 거죠. 따라서 을이 당신에게 갖고 있는 등기 청구를 내가 양수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등기 청구자다. 따라서 나에게 직접 등기해달라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려가 말하기를 여러분 채권은 그 성질에 따라 양도가 제한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물건은 양도가 자유로운데 채권은 함부로 양도하면 안 돼요. 내가 이분에게 그림을 그려둘라고 계약을 했어요. 이분이 유명한 화가입니다. 나는 채권자입니다. 1억을 줬어요. 나는 1억 줬으니까 내 초상화를 그려달라 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초상화 그려달라는 채권이죠. 이걸 채무자 이 사람 허락도 없이 그냥 이분에게 딱 양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분한테 가지고 자 당신의 그림 그려달라 1억 초상화 채권을 내가 양수받았으니까 내 그림 그려달라 이렇게 청구할 때 이 병과 이 사람은 원수사입니다. 그럼 그림 그려주고 싶어 안 그려주고 싶어? 그럼 그림 안 그려줍니다. 그려주더라도 피카소처럼 그리겠죠. 턱대 가지고 이쪽으로 당기고 이래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피카소나 그림 그리지 우리가 그리면 그 맞아 죽습니다. 선생한테 장난하냐고. 안 그래요? 난 아직까지 피카소 그림을 봐더라도 와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피카소가 여러분 그렇게 그림 아니고 정상적으로 그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굉장히 잘 그립니다. 그 무조건 턱지 있고 그려야 하네요. 잘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채권은 그 성질에 따라 양도가 제한될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 판례가 말하기를 부동산 매수인이 갖고 있는 요 등기청구는 그 성질상 매도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뭘 못한다? 양도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과 병사의 양도해봤자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2번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직접 등기 청구하기 위해서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네? 직접 등기하기 위해서는 저런 의사합치 외에는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대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는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자, 갑을 병사의 사람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자, 봅니다. 중간 생략 등기하기로 뭘 했다고? 합의했어요. 합의했는데 합의한 다음에 이 두 사람 사이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었어요.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이 뭐 됐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경우 병이 갑한테 와서 등기해달라고 합니다. 아니 왜 등기해달라냐 하니까 두 사람 사이 우리 뭐 했다고 중간 생략 등기 합의했지 않냐? 합의했으니까 등기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갑 같으면 등기해주게 안 해주게? 아니 중간 생략 등기 합의했는데 여러분이 갑인데 그 뒤에 을과 맺었던 매매계약이 뭐 됐다고? 무효가 되거나 취소됐는데 병이 와서 등기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등기해주게 안 해주게? 안 해주죠. 이 말은 뭐냐면 등기 원인인 여러분 갑에게서 병 앞으로 등기가 넘어오기 위해서는 등기 원인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 등기 원인을 중간 생략 등기 합의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무슨 등기 원인이 되겠습니까? 등기 원인은 매매, 교환, 정여 이렇게 등기 원인이지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등기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게 그 뜻입니다. 뭐 문항의 한 문항에서 잘 나오는 문항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합의 자체가 등기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됩니까? 자,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게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을과 갑의 권리 의무가 소멸될까 안 될까요? 소멸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갑과 을은 권리를 가진다 안 가진다? 권리 가집니다. 그래서 다 권리 갖고 있습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 합의했어요. 합의한 다음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합의했다 해서 갑과 을의 권리는 소멸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한 다음에도 을은 갑에게 나에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예? 여전히 을은 갑에게 나에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 중간 생략 등기 합의했다 해서 을의 권리 의무가 소멸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여전히 갑은 을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갑은 등기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합의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등기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 합의했어요. 합의한 다음에 이 두 사람 사이에 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뭐 하기로 약정했다고? 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했어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 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했어요. 그런데 그 인상보를 아직 지급 안 하는 겁니다. 그럴 사이에 병이 나타나서 우리 중간 생략 등기 합의했으니까 나에게 등기해달라고 직접 등기를 청구합니다. 그럴 때 갑은 아직 대금 인상보를 지금 못 받았으니까 당신에게 등기 못 해주겠다고 거절할 수 있게 없게. 이름 같으면 등기해주게 안 해주게? 그래 안 해주면서 갑 물어보면 등기하라 그러면 맞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합의했더라도 등기해줄 필요 없잖아요.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등기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병에게 등기해주겠냐고 안 해주지. 이해되겠습니까? 여전히 권리 의무가 남았습니다. 따라서 대금 인상분 미지급을 이유로
등기 거절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럼 물어봅니다. 갑을병 세 사람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했습니다. 분명히 뭐 했다고? 합의했어요. 이렇게 합의하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 사이에 요 계약이 매매하고 매매했는데 합의 해제됐어요. 뭐 됐다고? 합의 해제가 됐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갑은 우리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됐다는 이유로 등기 거절할 수 있게 없게. 여러분 같으면 등기 준다 안 해준다.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는 거지. 그게 3번 아닙니까? 합의했다 해서 갑과의 권리의무가 소멸되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전히 갑과는 효력이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중간 생략 등기 합의하더라도 이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 뭐가 되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등기 안 해줍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이 나왔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갑과 사이의 계약이 유효할 때 중간 생략 등기해 주는 것이지 갑과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데 등기해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이게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뭐 우리 시험에 옛날에는 매년 나왔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100% 사례형 문제가 나옵니다. 자, 뒤에 기출 문제 한번 봅니다. 우리 시험에도 이렇게 나올 때 이걸 1분 30초 만에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1번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번 문제를 볼 때 뭘 일단은 체크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 볼 때 그렇죠. 합의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 문제 보니까 갑을병은 세 사람이죠. 갑에서 병 앞으로 합의했다 않습니까? 그럼 합의했다는 전자에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병은 직접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중간 생략 등기 뭐 했으니까 합의했으니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2번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3번 갑으로부터 병명의로 바로 등기된 경기는 그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합의했으니까 유효입니다. 두 번째 합의 안 하더라도 이미 뭐가 됐으면 등기됐을 때는 그 등기는 유효입니다. 4번 뭐 대금 인상한 거 나오죠? 판례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대금 인상합니다. 갑은 인상분 미지급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예? 있잖아. 어렵다. 일주일 지나고 보름 지나면 맞추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방금 했는데 헷갈리는데 아니 문제 나오는 게 여기 방금 앞에 나왔던 그거 외에는 안 나온다니까. 앞에 지금 한 장 했잖아요. 무슨 문제 하나도 요 안에서 답이 나오지 다른 거는 답이 안 내려온다니까. 벌써 대금 인상했다 나오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보고 인상분 미지급했다는 이유 나오잖아. 그럼 마지막 줄 거절할 수 있다 이래야 되지 뭘 중간에 글씨를 읽습니까? 인상분 미지급했다니까. 여러분이 인상분 아직 못 받았는데 병 앞으로 등기해주게 안 해주게? 안 해주면서 문제 풀 때는 왜 그렇게 한참 노려보고 줄까 말까 고민하느냐고. 대금을 안 받았는데 대금 안 받았는데 5번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했습니다. 지가 갖고 있는 등기 청구를 양도했죠. 그럼 등기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더라도 사실을 통제받자 그 사실만 가지고는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답은 몇 번이라고? 4번이죠. 얼마나 쉽습니까? 자, 2번 봅니다. 자, 2번은 굉장히 묘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바뀝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같으면 그냥 확정무효는 거 문제없고 갑과 을 및 을과 병 사이 이 말은 갑, 을, 병 다 했죠? 중간 생략 등기 했습니다. 자, 합의가 됐어요. 1번 그렇다고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됩니까? 그럼 요거는 1번에 어디에 나온 문제입니까? 방금 앞에 있는 1번에 몇 번째 문제입니까? 2번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출 문제라니까. 근데 똑같다니까. 어차피 옮겼다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2번 갑을사의 계약이 제한능력자료로 뭐 됐다? 취소됐다. 여러분 같으면 갑 같으면 등기해주게 안 해주게?
안 해주겠죠? 갑은 병합으로 등록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이제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래도 한번 옛날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봅니다. 우리 민법 총칙에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세 가지가 있죠.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취소가 여러분 다 같은 취소라도 취소가 다 같진 않아요. 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리고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에게 넘어갔어요. 등기는 병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병은 등기를 미고 샀습니다. 그 말은 선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의 매매계약이 취소가 되었어요. 취소됐는데 착오를 이유로 말하고 취소했거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합니다. 자, 이 취소되면 이 매매는 뭐로 바뀝니까? 언제부터 무효로 바뀐다? 처음부터 무효로 바뀝니다. 맞습니까? 처음부터 무효로 바뀝니다. 그럼 이 두 사람 사이에 매매한 적이 없죠? 그럼 도로 돌려받아야 되겠죠. 근데 부동산을 누가 갖고 있다? 병이 갖고 있죠. 이럴 때 선의의 병에게 당신 앞으로 된 등기는 무효등기니까 돌려달라 할 수 있게 없게? 예? 없습니다. 사기 강박이나 착오로 인한 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의 매매 계약이 사기 강박이 아니고 착오료로 미성년자료로 취소했어요. 잘 안 보이죠 뒤에? 그럴 것 같습니다. 붉은 걸 한번 해봅니다. 미성년자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럼 취소하게 되면 이 매매는 뭐로 바뀝니까? 무효로 바뀌죠. 그럼 이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어요. 왜 무효냐? 요 무효는 상대적 무효지만 이건 뭐라고?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럼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됐잖아. 그럼 그 뒤에 있는 사람 모조리다 무효입니다. 따라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제한 능력자를 이유로 취소했기 때문에 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3번은 O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은 돈 안 줬는데 등기해 주겠습니까? 거절할 수 있죠. 대금 인상분 미지급 이유로 똑같잖아 이거. 똑같습니다. 4번 갑, 을, 병 중간 생략 등기를 합의를 순차했습니다. 그럼 누가 동의 없다고? 병은 갑과 동의를 안 했어요. 그럼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아까 했는데 있죠. 반드시 누구 사이 합의가 있어야 된다. 갑과 병 사이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다음에 5번 합의 후 계약이 뭐 됐다? 해지됐다. 여러분 같으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겠죠. 3번이나 5번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대금 안 주더라도 등기 거절할 수 있고 해지되더라도 거절할 수 있고 취소되더라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두 문제 풀어보니까 문항 3개 정도는 중복한데요. 다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매년 나오는데도 매년 틀리는 사람 틀리고 맞추는 사람 맞춥니다. 신기합니다. 다음 주 문제 내도 틀리는 사람 틀리고 맞추는 사람 맞춥니다. 자, 오늘은 가볍게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거니까 좀 어렵죠. 네, 등기를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음 주는 민총 처음부터 나갑니다. 네, 처음부터 나가니까 쉬울 겁니다. 일단 여기 거 한 대신 다음 주에 뭘 한다고? 시험 칩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시험 쳐가지고 틀린 사람은 일어났으면 하고 하나 틀릴 때도 맞고 이렇게 하면 전원 합격받된다니까. 맞아도 안 되면 뭐라고 가정통신문을 보내가지고 부모님을 소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정신을 차려야지. 자, 다음 부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 시간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